성견지명! 지금 여기서 어떤 애드립 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님을 빨리 모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나오시길래. 굉장히 무시무시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바로 오늘의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키워드 하나씩 한번. 어디. 많다, 많아. 꽃미남이면 꽃미남 성준기 씨? 송중기 씨요? 장동건 씨, 원빈 씨. 원빈 씨요. 원빈 씨? 최시원? 최시원 씨. 뭐야? 뭐예요? IQ 150. IQ 150. 맨살 회원. 네. 서태지 선배님도 계시고요. 저는 맨살 회원. 맨살 회원. 빼봐. 싫어요. 아니, 더럽게. 레깅스 종결자. 레깅스? 감이 와요? 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선배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나와주세요! 오늘 오전 신해철의 쓴 글이 화제에 오르면서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는데 저는 이미 거의 영생의 길에 시간? 언젠가 무대에서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자, 우리 마흔 선배님께 인사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우리 슈퍼주니! 안녕하십니까. 앉아도 드디어 오셨습니다. 네.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왕, 우리의 교주님. 카리스마의 종결자 아니세요? 사실 말해서 제가 선배 우대 전문 네. 토크인데 네. 왜 신해철 선배님이 안 나오시나 정말 네.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요? 정말 제작진에 정말로. 그러면 네. 오늘 화 한번 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오셨던 선배님들은 다 좀 마음에 안 드셨던 아니 그냥 선배님들이 그런 의미였어는 아니고요. 네. 그냥 선배님 기분 좀 좋게 해드리고. 자, 일단은 저희 선견지명에서 선배님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저희 영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뭐 이렇게 후배님들 자주 뵐 기회가 없으니까 네. 뭐 이렇게 오늘 보니까 되게 반갑기는 한데 이 제작진의 이 설정 의자가 뭔가에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런 포스를 기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카메라의 앵글은 포스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등반영 없어 지금. 등반영 없어 지금. 굉장히 불편해 드셨구나. 걸터 앉아 보니까 턱이 있어. 턱이 있어. 그다지 모범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슈퍼주니어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당연하지 지금 뭐. 이 이름을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시? 신화 멤버들 이름을 다 외우는데 5년이 걸렸어. 근데 신화가 5년이면 제가 슈퍼주니어 다 외우는데 몇 년이 걸릴지 한 15년 정도는 있어야. 그러면 그 중에서 만약에 슈퍼주니어 이 사람은 알겠다 하는 분은 혹시 신동 씨. 야, 이거 긴장되는데요. 제 이름 외우는데 한 3년. 아니요. 신동 씨 외우는 데는 5분이었는데. 5분. 아니, 왜 어떤 이유로? 어릴 때부터 그런 반응 많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라. 사실 또 우리 신해철 선배님 나오신다고 해서 네. 누구보다 기뻐했던 멤버가 우리 규현 씨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로 보자면 그 어린 청소년 시절 선배님의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라디오 이름. 어떤 고스트 스테이션이라고 키가 몇 센치? 제가 지금 80입니다. 80이요? 예. 그 프로그램 안 들었으면 90까지 갔잖아. 할 수 있었는데. 성장기 안 자니까. 잡으셨어야 되는데. 저희 앞길을 막으신 분이 바로 선배님. 저희 앞길을 막으신 분이 바로 선배님.
그리고 또 이 라디오에 유명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죠. 이번에 또 새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25분에서 30분 가량 되는 곡을 첫 곡으로 선택하셔서 아니 제일 궁금했던 게 라디오가 2시간인데 30분을 노래를 들으시면 첫 곡만. 욕 아주 많이 먹었죠. 사실 이러한 카리스마 때문에 많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신해철 추종자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따라다니시거든요. 그걸 어떻게 만드는 건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배워보고 싶습니다. 예. 이 카리스마를 만드는 법. 멋진 선글라스. 선글라스. 이러세요. 저도 데뷔 3년 차까지는 잔잔한 미소 띄고 소녀 팬들한테 손 흔들었어요. 아 진짜로요? 당연하죠. 상상이 안 가요. 제 옛날 브로마이드 사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윙크하는 사진 못 보셨군요. 아 그런 사진도 있어요. 코 나옵니다. 그 당시 소속사 사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제 방송 첫 무대 솔로 데뷔 무대가 다음 날인데 니는 눈이 뭔데 생이가 이 발라드에 판이 안 나간다. 아 사장님께서 예. 니네가 안경 쓰라. 눈니 시력 얼마고? 2.0인데요. 안경 쓰라. 그래가지고 저 솔로 때 발라드 부를 때 보면 요런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요. 문혁 씨도 비슷해요. 예, 사무실에서 데뷔할 때 춤을 춰야 돼서 카리스마가 풍겨야 되는데 넌 카리스마가 없다. 네. 눈을 가려서 앞머리 여기까지 길렀거든요. 요즘 시대에 이런 얼굴 대세예요. 야, 안목이 있으신데요. 먹혀요 이런 얼굴. 우리 땐 택도 없었어요. 맞아요. 제가 참 시대를 잘 탔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저희 선배님께서 네. 일단 외모적으로 카리스마가 너무 풍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뜨겁게 달궜던 아니, 정말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카리스마가 있냐면 네. 레깅스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자, 어떤 사진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 2, 1, 공개! 저기 누워있는 사진이니까 옆으로. 아, 그래요? 아, 예, 예. 이게 이렇게 서서 이렇게 계신 건지. 아니, 근데 이게 레깅스라고 듣고 보니까 레깅스지. 네? 우리 신해철 선배님께서 입었을 때는 그 레깅스가 아니라 약간 그 어떤 컨셉상으로. 가죽 바지. 가죽 바지 느낌이에요. 꽂는 가죽 바지. 아니, 레깅스로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나요? 아니 일단은 처음으로는 왜 레깅스를 입으신다고 하신 건지부터. 아니 그날 남자의 자격에 예. 김태현 씨가 나오시잖아요. 네네. 녹화는 그날 1시간 전에 전화를 띡꾹 하셔가지고 야, 이 친구를 불러야 된다는데 이건 뭐 너 지금 어디 갈게요? 바로. 갔는데 네. 끝나고 나서 추첨해서 상품 주세요. 예, 맞습니다. 뭐 송년회 밥 뭐 이러니까 레깅스가 걸린 거죠. 사람들이 거기서 입어봐, 입어봐. 나 신촌인데.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입어요? 이러고 갈 순 없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레깅스 입고 인증샷 올릴게. 내가 입어서 인증샷 올리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큰 소리 치고 뭉갰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 신해철닷컴에 트위터에 네이버에 레깅스 언제 입냐. 집요하더라고요, 진짜.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 네티즌 분들이. 그래갖고 확 뚜껑이 열리면서 그래, 내가 더러워서 입는다. 근데 그랬더니 저렇게 멋진 사진이. 그냥 인증샷 차원에서 시작한 게 저런 멋진 화보로. 근데 약간 이런 거 찍으려면 약간 좀 얼굴에 철면피를 좀 깔았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든 레깅스로 쏠리는 시선을 분산시키자. 윗장을 까자. 제가 데뷔하고 나서 상체를 노출한 적이 없어요. 상의탈의를. 예, 상타를. 그러니까 위도 벗고 아래 레깅스 입고 찍었으니까 제 인생에 별의 별로 메일이 다 버려진 거죠. 저 죄송한데요. 저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가보셔도 괜찮아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아니, 근데 보면은, 통이 보이세요? 구멍 안으로?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이 있네요. 이게 그럼 제작하신 건가요? 점프까지 가는 거예요? 상상을 위해. 신어봐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이특 씨 한번. 우리 선배님께서 직접 착용하신 신발을 메이드 인 스페인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요? 네. 유럽, 아, 정말 이거 스페인에서. 야, 멋있다.
이게, 야, 올라타는 느낌이네, 이게. 우와. 내가 평생 형을 올려다보는 일이 생기다니. 내가 평생 형을 올려다보는 일이 생기다니. 비현실적인 순정 만화 다리기를 변신하죠. 이거 신고 일어나는 순간 자신감이 확 올라오는데요. 거의 공기가 다르죠, 공기가. 공기가 좋아요, 공기가 위에가. 진짜 다르다. 전 항상 이런 공기에서 살아요. 야, 이 느낌 때문에 카리스마가 더 증폭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이제 위에 올라가서 살다가 갑자기 내려가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성형수술이랑 통굽이랑 이러다 중독이에요. 어느 정도에서 멈추면 되는데 계속 가요. 계속 가는구나. 이 신발 무게 한번 보세요. 왜? 아, 저, 거기서 받아보세요. 조심히 받으셔야 돼요. 자, 규현 씨 한번 받아보세요. 에이, 선배님 신발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이 신발이 진짜 가볍네요. 정말 가벼워요. 아니,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진짜 가벼워요. 근데 제가 또 네. 선배님께 그 청소년에게 영향을 또 많이 받다 보니까 통굽에도 제가 관심이 좀 많았어요. 예. 많았죠. 예. 고민을 하다가 만든 작품을 여기 좀 가져와 봤어요. 직접 만든 게 있어요? 진짜 어린 마음에. 예. 이 신발이에요? 너무 저렴한 거 아니고? 사실 그 당시에는 학생으로서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신고 올라가 봐요, 한번. 이걸요? 근데 이거 좀 신다고 본인이 만든 거면. 통굽의 효과라는 게 착시 현상에 의해서 다리가 늘어나 보이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거 그냥 발판이 올라간 거잖아. 아, 이게, 뭐 이택 씨. 착시 현상으로 이거를 넥스트 멤버 전원에게 신길 생각은 없으신가요? 근데 이 통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정말 이걸 알고서 추진을 하셔야 된다라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어떤 결함이 있나요? 통굽의 가장 큰 결함 뭘까요? 한국의 가장 큰 결함? 팔은 어쩔 거냐고. 팔은 어쩔 거냐고. 팔이 이렇게 되는구나. 비율이 안 맞는구나. 사람이요. 진짜 슬픈 건 쇼팔이거든요. 쇼팔. 이 통굽으로 다리를 늘리면 팔만 여기 가서 이렇게 붙게 돼요. 아주 괴롭죠. 그걸 생각 못했네. 제가 공연 끝나고 나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걸 신고서 딱 악셀레터를 밟는 순간 브레이크하고 악셀레터에 이게 낑겨갖고 나 좀 빼봐.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운전할 수 없어요. 이거. 카리스마의 절대 조건이죠. 바로 액세서리. 의상을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야, 지금 일단 여기 있는 의상이 두 벌이 있는데, 정말 이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야, 이태리 장인이 한국에 많이 오셨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우습게 볼 그런 의상이 아니네요. 현빈 씨의 원조는 사실 우리 신해철 선배님이네요. 그래요. 정말 저희 농담이 아니라 정말 한 땀 한 땀 제작을 한 의상이에요, 그죠? 네. 야, 주로 무대 의상들은 반짝이고 화려한 헤비메탈류의 의상들이 있고 근데 주로 넥스트 그러면 더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이미지는 빨간색하고 까만색으로 돼 있는 맞아요. 군복 이미지 그게 이제 제일 유명하죠. 제가 옷에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혁 씨는 하루에도 5벌을 사시는데. 저는 좀 관심이 좀 아니, 근데 많거든요. 우리 선배님의 느낌을 보면은 약간 패션스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액세서리도 스테이지용만 있고요. 스테이지용만. 네, 평소에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 아무것도 안 해요. 좀 불편해 하시나 봐요. 귀는 무서워서 못 뚫고요. 진짜로요? 피나잖아요. 피나잖아요. 진심이세요? 네. 망의 새로운 모습이에요. 귀 뚫는 게 무서워서 피날 것 같아서. 아우, 피나면 무섭죠. 근데 이 앞에 놓여진 이 액세서리는 뭔가요? 액세서리들은 다니다가 어용부용 주워 모은 건데 나 무슨 좌판 장사 박물 장수 아니야. 약간 우리 사야 될 것 같아.
저희가 공개 안 하거든요. 야,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 최초로 되죠? 이거 뭐야? 예를 들어 머리에다가 하는. 양복 수트를 입는데 안에 셔츠를 입지 않고요. 그러니까 맨살인 거죠. 그리고 수트를 입은 상태에서 요걸 요래요래 걸치고 맨살 위에다가 이걸 걸치면요. 중세시대의 느낌 그죠? 그건 또 뭔가요? 중세 기사들이 갑옷 입을 때 판금 갑옷 이렇게 눈만 이렇게 보이는 기사 윌리엄에 나오는 그 투구를 쓰기 전에 안에는 사슬 갑옷을 입어요. 하나를 더. 맞아요. 이걸 요렇게 쓰면 요래 쓰면 오, 약간 여성스러운데요? 아름다우신데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액세서리예요. 넥스트 팬들은 누구나 이걸 알아요. 아, 그 팔찌를요? 네. 어떻게 보면은 상징 물건이나 마찬가지인 거기 때문에. 중요한 물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팔찌처럼 착용하지만 이와 연결된 반지가 멋있는데요? 반지가 3개이기 때문에요. 네. 네. 한 개가 빕니다. 네. 야, 이건 멋있다, 이거. 그래서 이 가운데 끼는 거는 기분에 따라서 바꿔서 쓰는데요. 가운데 손가락 끼는 이유가 있나요, 예,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 손가락이요? 네. 이건 뭐 방송 나갈 때 모자이크 하면 되니까요. 네. 예술이잖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네네. 우리 선배님 뭐 생각하면은 이런 많은 액세서리 물건들도 있지만 네. 또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있죠, 규현 씨? 선배님 하면 네. 또 독설로 또 유명하시죠. 독설로 유명하죠. 독설. 사실 우리 CS 선배님께서 어떤 한마디를 하면 많은 호불호가 좀 갈리기도 하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깊이 빠졌잖아요. 예. 뭐 100분 도래에 나오셔도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는 그 와중에 제가 또 준비를 한 게 또 있습니다. 아, 또 뭘 준비했어요? 선배님의 이런 네네네. 언변, 네. 숨겨진 언변에는 다 숨겨진 뭔가가 있기 마련이죠. 있죠. 뭐가 있나요? 책장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책장이 대박이다. 네? 이거는 책방 아니에요? 그 집이 아니라? 개구리 책방 한때 유행했던. 네, 집이 아니라 이건 책방인데. 예. 제가 일하는 그 음악 학원의 제 지문실이에요. 음악학원. 아니 책이 얼마나 많으면은 여기에는 그냥 누워서 책들이 빼곡히 다 들어가 진짜 있어요. 다 안 들어갈 때는 보통 그렇게 넣어놓죠, 네. 이제. 근데 아까 그 작은 갈로 보니까 만화책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 많아요. 고우영 씨가 그린 만화책도 있고. 그 위에도 있고. 이 만화책 2칸은 이건 공개되면 안 되는데? 이 만화책 2칸은 이건 공개되면 안 되는데? 예? 왜죠? 왜냐면 빌려와갖고 안 돌려주고 있는 게 있거든. 빌려와갖고 안 돌려주고 있는 게 있거든. 독촉 전화 오는데 만약 이 칸이 딱 나간다. 거긴 저희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난 그럴 자격이 있어요. 아, 예. 제가 남의 거 빌려서 안 돌려주고 있는 거는 제 머릿속으로 분명히 8권이다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예. 제 책 빌려가서 안 돌려주고 있는 놈들 더 많나요? 특히 제 책 중에서 네. SF 관련 책 빌려간 SF물. 네네네. 우리나라는 SF 네. 팬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소량 초판이 나왔다 절판이 돼요. 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별주구나. 그럼 그게 다시 재판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책은 그게 다시 우리나라에 재출간될 때까지 12년 기다린 책도 있어요. 야 방송 보면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그대로 무덤까지 못 간다. 아, 이거는 우리 신해철 선배님의 책 사랑. 그렇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만화책 그럼 정말 모으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만화책. 근데 만화책이 왜 다른 책하고 다르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어른들이 와서 너 만화책 읽고 네. 있다고 막 혼자 저도 만화책을 만화책 소장하는 거, 모으거든요. 만화책을 수집하는 게 왜 어떠냐? 같은 책인데. 화가 나죠, 갑자기. 저도 수집하거든요, 만화책.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 그러면 여기 보세요 주옥 같잖아요. 아기와 나. 아기와나! 여러분들 아시죠?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캔디 애장판. 캔디 애장판이야. 국회 자체를 유해 장소로 지정하고 뉴스에서 차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대체 선배님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겁니까? 사실 이제 방송에 비춰지는 모습과 이제 실제 평상시의 모습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기자분들이 듣던 바와 다르시네요.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소문과 다르시다. 네, 듣던 바가 다르시네요. 그럼 저는 그 시점에서 궁금하죠. 네. 듣던 바가 뭐냐? 무슨 말을 들었냐? 분위기로 봤을 때 좋은 소리 들은 것 같진 않다. 누가 그랬냐, 당신한테. 소문 들어보면 뭐 가관이에요. 뭐 인터뷰할 때 단어 하나라도 틀리면 바로 치고박는다는 둥.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뭘 꼬투를 잡으면 대화를 하겠어요. 그랬을까요? 저희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확실히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얘기할 때는 늘 웃으면서 얘기하고 말 중에 90%가 농담이고 예. 진짜 그래요. 뭐 그러니까 헐렁해 보인다 이거죠. 약간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 이 자리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굉장히 실제 성격과 비슷한 모습. 아니 웃긴 건 전 방송에도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늘.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내가 눈에 힘준 게 100분 토론밖에 더 있나. 그리고 100분 토론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싸가지 없는 새끼죠. 그러면. 예. 아니 그렇습니다. 100분 토론에 나가서 네. 가중작 장갑 끼고 빨간 브라우스 입은 건 그건 뭐 어때요? 본인의 스타일이고 나는 연예인으로서 거기 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난 내 복장을 할 권리가 있잖아요. 사업가 신해철로 나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하하 웃으면서 완전 장난처럼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게 나쁜 거죠. 전 또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또 있나요? 네. 소시 덕후라고 또 알려진 네. 선배님이신데 소시도. 발언은 도대체 언제 처음 하신 겁니까? 소시덕후라고 알려진 건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스타디움에서 연합 공연을 예. 하다가 타 팬클럽들이 소녀시대한테 약간 적대시되는 그게 이제 고의적으로 만들어낸 무반응이라면 그것도 공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특히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유가 아니라 가장 큰 공포는 무반응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음악이 가치가 없다, 퍼포먼스가 가치가 없다, 나는 동의 못하겠으니까 박수 못 쳐주겠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결의를 했다라면 그럼 그건 공격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그러고서 방송에서 뭐라고 몇 마디 지졌다가 제가 그 카이스트하고 같이 공동 개발한 그 악플러 체크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악플러 체크기요? 예. 카이스트. 예. 저하고 공동 연구해가지고 네. 악플러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이건 세계 시장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당신들이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는 실험 재료로 내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개발한 건데. 아, 진짜예요? 네, 그 와이파이로 연결해가지고. 와이파이로. 예, 전국에 있는 그 악플러들의 숫자들을 계산을 해주게 돼 있어요. 아, 진짜예요? 왜 들리래 진짜. 아마추어 같이. 아니, 약간 농담 그래서 90% 섞인 것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소시 그 발언하고 나서 다음날 봤더니 300% 증가야. 악플러들이. 그리고 언젠가 무대에서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10만 명 서명하면 서태지, 이승환과 합동 공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발언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굉장히 이슈가 지금도 되고 있어요. 네. 제 신해철닷컴이나 네. 트위터에 누가 이제 저 약 올리는 글 올리면 네. 입은 화를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입 조심이라 이거죠. 협박하는 문구인데 제가 늘 그걸 썼거든요. 네. 그 10만 서명은 제가 입 잘못 놀려갖고 대사가 약간 보시면서 먼 산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건 정확히 어떻게 해서 나온 발언이신가요? 아니 뭐 어디서 트위터에서 또 누가 그 레깅스 사진 보면서 버닝 하더니 자 이제 다 됐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서태지랑 이승환이랑 마왕이랑 셋이서 합동 공연을 해라. 속으로 각자 공연하는데 오면 왜 안 되는데 3번 공연 가면 되는 거지. 그러게요. 라는 말을 하자니 너무 면박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10만 명 서명 받아오심? 딱 이랬는데 바로 10분 뒤에 시작한 거야. 그 서명 운동을. 그런 다음에 바로 10시간 지나서 다음날 해봤는데 2만 명 넘어가더라고요. 야. 그러더니 다음날 오전 되니까 포스터가 떴어요.
우리 슈퍼주니어에 들어오고 나서 너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만든, 팬들이 만든. 그리고 팀 이름이 생겼더라고요. 팀 이름 뭐였나요? 마태승이요. 마왕, 태지, 승왕, 마태승. 여기 열받는 건 태는 태지고 승은 승환인데 난 신해철은 마는 왜 그래? 하려면 신태승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 이문 생각 껴야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알맞잖아요 느낌이. 결국에 10만 명이. 됐나요? 제가 몇 년 동안 했던 말 중에서 악플이 1000만 개가 달리던 뭐든 이 말은 안 할 걸 그랬다라고 후회하는 얘기는 없거든요. 엎어졌으면 엎어진 거지 뭐 이건데 그 10만 얘기는 해놓고 제가 아차했어요. 일이 너무 커져서. 일이 커진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두 사람한테 굉장히 신뢰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자기들 아티스트 자기 의지가 있는데 내가 뭔데 그 사람들 공연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결례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니까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반성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인정할 줄 아는 그 모습이 더 멋진 것 같아요. 저 여자간에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인정을 하면 사람들이 다 용서해줘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악플러 체크기를 딱 이렇게 켜보면 그래프가 쫙 내려가 있어요. 그거 사고 싶다. 야, 이 기계 탐나네요, 이거. 그리고 우리나라 대중들이 그런 면에서 되게 순진하면서도 관대해요.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관대하고 순진한 쪽으로는 또 너무너무 순진한 극과 극이네요. 극과 극인 그게 아주 제일 상대하기 힘든 성격 나쁜 사람인 거거든요. 그게.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래 그랬니라고 바로 해주고. 그렇죠. 꾸르면 바로 용서가 돼요. 항상. 약간 꿇기 전이면은 막 더 이렇게 몰아붙이고. 하지만 우리에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 꿇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분 토론 연속 3번 나간 다음에 이제 악플러 체크기가 피크를 쳐갖고 터질 뻔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그 악플러 체크기 듀얼 코어를 개발했어요. 야 이거. 그래서 그 기계 공개해드리고 싶다. 카이스트에서 힘 좀 썼겠는데요. 듀얼 프로세서로 2개를 돌렸는데 그러다가 코드로 간 거 아니에요? 2개 돌려놓고서 무릎팍도살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여론이나 이런 걸 돌아보면 이거는 가면 백전백패 말을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든지 간에 깨지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너무 이기려고 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저는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얘기할 뿐인데 열심히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남 말 안 들어. 길을 쓰고 이기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쟤는 말 끝난 순간 다른 사람 반론도 안 들어. 라는 이미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아니 처음부터 이기려고 어떻게 내가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다음날 봤더니 프로세서가 둘 다 꺼졌어. 너 이기려고 가르치려고 개긴 거 아니야? 이 차씨가. 그래. 확 내려가더라고요. 극과 극이구나. 그렇다면 우리 선배님께서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시잖아요. 독서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들이 좀 있나요? 뭐 한 3가지로 간추려보자면, 화내지 말아야죠.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리고 직접적인 비속어가 가면 안 돼요. 항상 좀 배려를 하는. 약간 돌아가는.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욕이 되게 많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는 욕이 문장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여러 종류죠. 그냥 아니라 어머를 빨아보라. 이게 문장이 진짜로. 문장 구도가 중문, 복문 막 문장으로 나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띵동띵동으로 나가긴 했지만 모두 이해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입 모양만 봐도 알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따시만한 욕 중에서 당신이 생각해낸 문장이 뭐가 있어? 한 개도 없어요. 암기된 욕을 연속으로 합쳐가지고 욕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욕이 발달이 안 된 나라에서는 이 한두 마디 욕으로 해결이 안 나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욕을 확 던지면 끝나버리는. 끝나죠, 예. 사실은 토론 문화가 그래서 잘 형성이 안 돼요.
독설이라는 게 꼭 좋은 거는 아니지만 똥침을 딱 찌르려면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주 제일 아픈. 네. 거품 발음을 쓰는. 그렇죠. 그 똥침을 놓을 때 딱 보이는 그 항문 부위에 연약한 항문 괄약근에 발약근에 살짝 비치는 점막 저기다. 아 점막을 찍고. 저기를 찌른다. 하지만 찌를 때 스핀이 매겨져야죠. 아 돌아야 되는구나. 예, 돌아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언쟁할 때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화내지 않고 말이 빨라지지 않고 그리고 웃으면서 유머러스한 표현이 연속으로 장렬되면 와. 싸움이 이길 수 없다가 아니라 바보로 만들어요, 이쪽을. 와. 그럼 이길 수가 없어요. 유머 코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정말 쌈박질이 되고요. 그리고 네. 상대방이 발언할 때까지 전부 기다려라. 아 중간에 끊지 말아라. 중간에 끊고 들어가면 이 사람은 에너지를 다 못 뿜어냈기 때문에 내가 말이 끝나기만을 또 기다려요. 그럼 악순환이 시작돼요. 뭔지 그러면 알죠? 우리끼리 그 게임을 통해서 네. 어떤 약간의 독설을. 독설을? 네. 일단 독설 왕을 뽑는 건가요? 독설 우리 셋 왕. 중에? 준비 시작. 너 발가락에 습진 3주 전에 난 거 지금까지 숨기고 있지? 당연하지. 그래? 내가 너보다 잘생긴 거 알지? 당연하지. 음악 프로그램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겨드랑이 비누로 닦지? 비누로 딱 드시는 시간에 자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 웃음을 잃지 않고 있어요. 당연하지. 오 쉽게 해요. 저 쉽게 인정. 내가 너보다 노래 잘하는 거 알지? 당연하지. 내가 너보다 춤 잘 추는 것도 알잖아. 내가 너보다 춤 잘 추는 것도 알잖아. 당연하지. 자 지금 흔들려 간신히 지금 이겨냈습니다 지금. 자 너 우리 슈퍼주니어에 들어오고 나서 멤버들이 싫어했던 거 알지? 멤버들이 싫어했던 거 알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 뭐 해줄까? 자 3초 들어갑니다. 3. 너 데뷔할 때 머리 인디언 추장 같았다고 팬들도 놀린 거 알지? 팬들도 놀린 거 알지? 자 규현 씨부터 하세요. 네. 웃음 잃지 말자. 너 방송 때는 되게 시끄럽고 짜증나게 막 철삭거리잖아. 근데 평소에는 되게 조용한 척 하잖아. 되게 짜증나는 거 알지? 되게 짜증나는 거 알지? 웃음 잃지 말아야. 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까 뭐 은혁이도 얘기했지만 너 들어왔을 때 우리가 투표를 했다. 반대가 10표 이상 나왔다? 10표 이상 나왔다? 알고 있지? 당연하지. 너 없을 때 멤버들이 네 얘기하는 거 알지? 너 없을 때 멤버들이 네 얘기하는 거 알지? 없을 때 멤버들이 네 얘기하는 거 알지? 너 없을 때 멤버들이 네 얘기하는 거 알지? 누가? 누가 하면 안 돼요. 아, 지고요? 진 건가요? 아, 좋습니다. 네. 와, 이게 사실 아까 선배님 말씀해 주신 게 받아서 넘겨온다는 그 자체가 이 마음이 쑥 꺼진다는 느낌. 차를 타고 가다가 쑥 내려가면 가슴 철렁하다는 그렇습니다. 그 느낌이 확 드네요. 네, 좋은 가르침 받았습니다. 좋은,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음악에 대해 사사를 받아야 되는데 독설에 대해서 사사를 받아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저 연휴 끝나고 놀러 가서 친구들이랑 하려고요. 독설 게임. 독설 게임.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규현 씨가 네. 그 예전에 그 조사를 좀 해온 게 있다면서 기사를. 예, 재밌는 신문 기사를 또 예. 스크랩을 제가 좀 어떤 해왔습니다.
아이돌 시절인가요? 여기 불길해지는- 사진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누구예요? 굉장히 약간 설정의 느낌인데요? 예. 소년철이요? 네, 소녀철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이 기사를 잘 살펴보니까 네. 10월 남자 가수 인기 순위가 10월 남자가 신문에 10월 네, 남자 네, 가수 네, 네. 인기 순. 여기 보면 1위 신해철. 오. 627표에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1위 네. 신해철. 변진섭 선배님께서 2위. 와, 그 밑에 보면 뭐 김민우 선배님, 이승철 선배님, 뭐 전영록 선배님, 네네. 뭐 이문세 선배님, 와, 엄청 많은 선배님이 이렇게 와 계시는데 와 계시는 건 아니고요. 네. 리스트에 있는 그 분들에 비해서 제가 뭐 음악적으로 앞선다고 얘기를 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 그건 뭐 사실 얼굴 탓인 거죠 뭐 그냥. 얼굴 탓인 거죠 뭐 그냥. 아, 이 당시에는 음악이 아니라 얼굴로 승부를 하셨다. 그러면 뭐 저 초창기에야 완전히 얼굴로 일어섰죠 뭐 제가 뭐. As for the way you look and move. Oh, as for the only 밖에서는 카리스마, 네. 집에서는 정말 자상한 아빠, 정말 한없이 따뜻한 남편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요리도 그렇게 잘하신다고. 그래요? 아니요. 아니랍니다. 아,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우리 와이프를 제가 평생 요리 면제증을 줬기 때문인데 정말요? 평생 죽을 때까지 네. 요리하지 마라. 아, 진짜로요? 처음에 둘이 연애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황제 다이어트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황제 다이어트. 육류만 먹어서 아, 살을 빼는 거기 때문에 황제 다이어트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소위 말하는 원푸드 다이어트의 원푸드 다이어트. 시초죠 그게. 스테이크 하나를 먹는 게 식사에 다예요. 아무리 고기가 좋은 거라도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나 뿌려주자 그래가지고서 제가 마늘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마늘 파우더를 위에 허옇게 이렇게 뿌려가지고 마늘 범벅을 해서 준 거죠. 아우 난 좋다고 이렇게 먹었는데 한 입 딱 먹고 나니까 네.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왜 그러냐 그러길래 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런 다음에 듣던 바와 많이 다르네요. 네 끼를 그렇게 먹다가 죽을 것 같아서 도대체 뭔가 그러고서 그 마늘 파우더가 혹시 그래서 딱 봤더니 갈릭 앤 솔트 파우더라고 써 있더라고요. 염전을 먹어 염전을. 제 생일날은 집에 들어갔더니 촛대 불에 촛불 딱 켜 있고 음식이 싹 준비되어 있고 와인잔이 놓여 있는 거예요. 저쪽에는 기름이 이렇게 놓여 있고 제가 오면 튀김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지 안 그러면 맛없으니까. 근데 촛불 2개 켜고 어둡잖아요. 거기서 튀기다가 자기 팔뚝 튀겼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뭘 하다가 그건 해물 종류였는데 그거 썰다가 손가락 썰었지? 너무 아무렇지 않고요. 그래갖고 제가 평생 요리 면제증을 아, 주셨구나. 주고 네. 죽을 때까지 손에 물 묻히지 마라. 아, 그럼 세수도 못 하시겠네요. 에이, 그게 뭐예요? 자, 과연 선배님 반응은? 날카로운 지적이긴 했는데 유효하지가 않아. 또 선배님께서 네. 저희가 또 맛있는 요리를 좀 만들어 가면서 아, 요리 지도를. 그동안 어떤 무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에피소드 좀 들어보면서 네네.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이 썩어서 이제 요리가 될지 모르겠네. 선배님 그렇게 요리를 계속 하면서 그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다고 네네네. 하셨잖아요. 어떤 일들이 주로 있었나요? 뭐 주로 부상당하는 일들이 제일 많고요. 그래요? 격하니까 굉장히 많이 다치는. 굉장히 또 통굽도 신고 무대를 하다 보니까 무대 사고도 많이 있을 것 통굽은 같고. 괜찮은데요. 가장 무서운 거는 빛이거든요. 너무 많이 없다고요. 무대에서 조명이 눈을 때릴 때 앞이 안 안 보이죠. 보이잖아요. 예. 눈이 부셔서. 무대 맨 끝에 엔드라인이 안 보이죠. 네. 불러 떨어진다고요. 사실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예. 무대에서 핀 조명에 눈 딱 맞았을 때 그런 네. 무서운 생각 들 때 없었어요? 아예 안 보이잖아요. 네. 떨어져 보셨습니까? 그럼요. 떨어지는 거는 모든 관객이 긴장해가지고서 다 걱정하기 때문에 그다지 창피하지 않아요. 중세 암흑 시대에 나오는 이런 후드 망토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뒤에서 백 조명을 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16대를 달았어요. 그래서 거의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야 나. 망토에다가 강풍기 바람 쫙 맞으면 레이저 쫙 터지면서 나왔는데 바로 백스테이지에 있던 그 스테이지 뒤쪽에 있던 1번 모니터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6만 명 앞에서. 6만 명 앞에서. 네. 죽고 싶었다.
하기 싶었다. 근데 그 넘어졌을 때 이게 아픈 것보다는 이제 어떤 좀 창피함이 좀 더. 당연하죠. 왜냐면 마왕인데. 아픔은 지나가지만 쪽팔리면 영원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딱 넘어졌을 때 사실 나의 어떤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고가 아니다.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도된. 손에 마이크를 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으악! 이렇게 넘어진 상태에서 네. 여기서 일어날 수 없잖아요. 네. 바닥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어머니도 대처법이. 연출인 줄 아는 사람 그건 없었지 않았을까요? 그럼 사실 그 음악을 처음 내가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언제 그렇게 결심을 하신 건가요? 내가 언제부터 음악을 하고 싶어 했는지 알게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세상에서 내가 해본 일들 중에서 가장 자신 없고 안 되는 게 음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격언 중에서 정말 아주 협박스러운 문장이 있는데 정열은 있으나 재능은 없는 예술가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야. 좋겠잖아요. 혹시 계란 필요하신가요? 그랬는데 언젠가 집에서 음악을 만들고 있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땡땡 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디퍼플의 음악을 들었을 때 나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음악을 하겠다라고 나는 이미 생각을 했었고 I plan each gentle coast,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uch more than this I did in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김치볶음밥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맛을 좀 봐도 될까요? 시식을 얼른 빨리. 아직도 여전히 조금 들리고서 네. 자잘하게 조금만 더 익혀주면 되겠어요. 네. 규현 씨와 은혁 씨가 맛을 보시고 우리 선배님이 직접 손수 만들어주신 김치볶음밥. 예. 그리고 제가 마구잡이로 만든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이 요령은 마구잡이 만드는 거예요. 저 사실 태어나서 이렇게 처음 만들어 보거든요, 김치볶음밥. 잘했네요. 아, 괜찮나요? 예, 개밥 갖고. 그러면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방청객 여러분들과 함께 시식한 후에 맛이 어떤지 네.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저들이 은혁 씨가 직접 먹여드리세요. 가지고 다니는 게 있으실 텐데. 근데 이 맛 되게 독특해요. 자, 어떤 거 어린이용 보시고 싶으세요? 김치볶음밥이야. 자, 이특표. 자, 일단은 지금 우리 규현 씨와 은혁 씨가 방청객 여러분들한테 시식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정확히 맛있어요? 자, 이제 중앙에서 세 분이 다 드셨어요. 자, 네, 두 가지를. 나는 이특표 볶음밥이 맛있어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특표는 저겁니다. 자, 둘, 셋. 자, 한 표 나왔고요. 나는 신해철표 볶음밥이 맛있었다. 하나, 둘, 셋. 야. 세 표. 세 표. 야, 난 내 거 맛있는데? 배추를 아니 김치를 따로 볶지 않고 같이 버무리면서 볶으면 김치가 이렇게 물 빠진 배추처럼 흥건해져 버려요. 하지만 이게 독신자의 맛이라니까. 자, 오늘 우리 신해철 선배님, 마왕 우리 신해철 선배님을 모셔서 무대 의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대 액세서리. 카리스마. 카리스마. 마지막 요리까지 배워봤는데. 아직도 저에게 가르쳐 주실 게 많이 남아있나요? 없는데요?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TV 출연을 해주셨잖아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재밌어요. 저는 사실 얘기가 약간 징그럽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남자애들 좋아해요. 아이돌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정말 좋은 즐거움은 성장해가면서 그 예쁘던 애기 숫사슴들이 뿌리 쫙 자라나면서 어른 숫사슴이 되고 멋있어지고 남자 냄새를 풍기고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거는 정말 그 보이밴드들만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켜본 팬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주니어가 슈퍼 시니어가 되고 슈퍼 울트라 시니어가 되면서 선배님. 팬들 앞에서 멋있어지는 모습으로 계속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 존경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신해철 선배님 모셔서 사실 어려운 질문을 저희가 많이 드렸는데 어떤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독단적이기도 하지만 항상 길이 있는 그렇죠. 저희에게 앞으로 어떤 연예계 생활함에 있어서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잘 살아가라는 그런 어떤 뜻깊은 철학을 저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무슨
항상 이렇게 잘해. 앞으로 이제 사실 제가 귀가 굉장히 얇거든요. 근데 선배님을 만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언론상 또 인터넷상으로 우리 신해철 선배님이 기사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슈퍼주니어의 선견지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슈퍼주니어의 선견지명.